네, 안녕하세요. 토지대왕 김태용입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자, 안에 들어가 보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어떤 마을은 주택이 50호가 넘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주택이 20호가 넘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주택이 10호가 넘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주택이 뭐 1호, 2호, 자 1호인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발제한구역도 주택이 20호가 넘는 마을은 거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을 가보면 50호 이상은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됐고 20호 이상은 자연취락지구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은 빼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 된 지역을 얘기할 거니까, 자, 우리가 개발지역이 해제 안 된 지역은 우리가 20호가 안 되는 마을은 해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은 얼마 정도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좀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는 건폐율이 60%, 용적률 300% 정도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을 수 있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가 지금 있을 수 있다면 그 집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가수원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가수원 안에 건물을 내가 주택을 지을 경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가수원 안에 내가 주택을 지을 경우도 지을 수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수원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니까 3,000평 정도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결국 부자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별장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을 수 있느냐? 개발제한구역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그러나 이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이주권이 뭐라 그랬죠? 자, 이주권은 개발제한구역에 수용이 됐는데 그 토지 보상과 별도로 우리가 이주 대책을 해줍니다. 그 이주 대책이 일환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럼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주권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물을 지은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주권으로. 호탄리가 2군데가 있고, 자, 장대리가 3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항용리가 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권을 가지고 잘 활용만 한다면 큰 전매 차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개발제한구역 안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여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우리가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내 집이 홀랑 타버렸다. 근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런 사람은 또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내가 다른 사람 토지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결국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내가 건물이 오래돼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건물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을 어디다 집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취락지구가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해제된 지역이고 집단취락지구는 해제가 안 된 지역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취락지구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6가지가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못 짓고 하니까 취락지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개발제한구역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돼 있는 토지. 네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있었던 기존의 주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내가 가손을 하고 있는데 기존 내가 주택을 철거하고 가손 안에다가 이전해서 주택을 짓는 경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주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결국 개발구역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6가지 해당이 되는 경우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러지만 지금 것처럼 6가지에 해당되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현장에서 토지대왕 김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